혹시 AI랑 대화하다가 얘가 방금 내가 한 말을 까먹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? 바로 그 비밀이 AI의 단기 기억,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에 숨어 있거든요. 오늘 바로 이 핵심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사실 AI랑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결정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. 과연 AI는 한 번에 얼마만큼을 기억할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. 자, 그럼 컨텍스트 윈도우가 뭐냐? 이걸 AI가 아는 모든 걸 담아놓는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저랑 대화하는 이 순간에 필요한 내용만 딱 올려놓는 작업용 책상이나 단기 기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. AI가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, 이건 말 그대로 도서관 같은 장기 기억이고요. 반면에 컨텍스트 윈도우는 지금 이 대화를 위한 메모장 같은 단기 기억인 거죠. 하나는 거대한 지식 창고, 다른 하나는 딱 지금 필요한 내용만 적어두는 공간,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이 메모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채워지는 걸까요?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클로드 같은 AI랑 대화를 하잖아요. 그럼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죠. 이게 메모장에 공간을 딱 차지해요. 그럼 클로드가 답을 하겠죠? 이것도 공간을 차지합니다. 제가 또 메시지를 보내면 그 위에 또 쌓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갈수록 메모리가 그냥 쭉 선형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. 바로 이 차트처럼요. 보세요. 대화가 몇 번 오가니까 금방 메모리가 차오르죠?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맞습니다. 결국 메모리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긴 보고서를 요약해달라거나 복잡한 코드를 분석해달라고 하면 AI가 더 이상 기억할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한계가 있으면 긴 작업은 못하는 걸까요? 아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클로드가 정말 똑똑한 방법을 하나 내놓습니다. 만약에 AI가 최종 답변을 내놓기 전에 그 복잡한 생각의 과정을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확장된 사고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입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기존 방식은 AI가 생각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메모리를 차지했어요. 근데 확장된 사고는 뭐냐면요. 옆에다가 임시 연습장을 하나 두는 거예요. 거기서 복잡한 계산이나 생각을 막 하다가 최종 답만 딱 내놓고 나면 그 연습장은 그냥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대화 내용만 담는 메인 메모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. 정말 기가 막히죠?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바로 토큰 효율성 때문입니다. 불필요한 생각의 과정으로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으니까요. 덕분에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여러 단계에 걸친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. API가 알아서 이 연습장을 치워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너무 편하고요. 한마디로 AI 에이전트처럼 복잡한 작업을 시킬 때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가 생긴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똑똑하게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클로드는 아예 메모리 용량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렸어요. 바로 100만 토큰입니다. 100만이요. 이 토큰이라는 게 AI가 글자를 이해하는 단위인데 100만 토큰이면 와,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두꺼운 책 몇 권을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거대한 코드 저장소 전체나 수백 페이지짜리 재무보고서를 한 번에 던져주고 분석하라고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운동장이 아무리 넓어도 내가 어디쯤 뛰고 있는지 모르면 페이스 조절을 못하겠죠. AI의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크기만 하다고 다 아니에요. 엔스로픽에서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더라고요. 모델에게 컨텍스트 인식이 없다는 건 시계 없이 요리 대회에 나가는 것과 같다.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음 핵심 기능, 컨텍스트 인식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클로우드가 자기가 가진 토큰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아는 기능이에요. 시스템이 옆에서 계속 알려주는 거죠. 자, 너한테 주어진 20만 토큰 중에 지금 3만 5천 토큰 썼어. 이렇게요.
그럼 클로우드는 이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아껴 써야겠다. 혹은 아직 넉넉하네 하면서 스스로 작업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훨씬 스마트해지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강력한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리 같은 사용자나 개발자 입장에서 이걸 언제, 어떻게 써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. 그냥 간단한 질문 답변은 일만 컨텍스트로도 충분하죠.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추론이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? 그럴 땐 메모리를 아껴주는 확장된 사고가 필수입니다. 또 엄청나게 큰 문서를 다뤄야 한다면 당연히 100만 토큰 윈도우를 써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가거나 상태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작업을 할 때는 AI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컨텍스트 인식 기능이 빛을 발하는 거죠.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개발자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예전에는요, 메모리가 꽉 차면 모델이 그냥 말없이 뒷부분을 싹둑 잘라버렸어요.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알기 어려웠죠. 그런데 이제 최신 클로드 모델들은 컨텍스트 윈도우를 초과했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오류를 알려줍니다.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.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니까요. 자, 이렇게 AI의 기억력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발전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. AI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였던 기억력의 한계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, 우리는 과연 이 강력해진 AI에게 어떤 새롭고 거대한 문제들을 풀게 할 수 있을까요? 상상력의 한계가 곧 AI의 한계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